탐사법이 있어요. 자, 여기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세 가지를 배우거든. 자, 직접 관찰까지 해서 총 네 가지를 배우긴 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나오는 게 자, 세 가지예요. 우선 첫 번째, 식현상을 이용하는 거야. 자, 식현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별을 행성이 그냥 거기 써 있는 거 무시하고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쓸 테니까 봐. 조금 더 쉽게 표현해 줄 거야. 별을 행성이 공전할 때 별의 일부를 가리죠. 네, 그러면은 별의 밝기가 변하지. 네, 밝기가 변하는 현상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렇게 되는 거야. 저 별의 밝기가 변하네?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이걸 반복한다라고 하면은, 아, 저기에 행성이 있구나, 이런 뜻이지. 그치? 그래서 행성이 별을 가린 만큼 어두워지고, 또 벗어나면은 또 밝아지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랬을 때, 두 번째. 자, 행성의 크기가 클수록 가리는 면적이 커지죠. 네, 자, 밝기 변화가 커지죠. 네, 그래서 자, 행성 존재를 알기가 쉽겠지. 네,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식현상은 자, 식이 깎는 거야. 식현상 때 자, 또 행성 대기를 통과한 빛의 스펙트럼을 분석하면 뭐를 알 수 있을까? 성분이요. 맞아요. 대기 성분을 알 수도 있어. 자, 지금 무슨 얘기냐면 행성에 대기가 있는데 그 대기 성분은 뭘로 이루어져 있을까? 자, 이것이 바로 이런 내용이야. 그런데 네 번째, 관측자 시선 방향과 행성의 공전 궤도면이 나란할 때 가장 효과적이에요. 그런데 수직일 때는 사용 못해요. 수직일 때는 사용할 수 없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보자. 자, 이게 여기 봐봐. 이게 별이고 이게 행성이 이렇게 돈다라고 해봐. 그럴 때 행성이 여기 있을 때 지구에서 이렇게 쳐다본다고 해봐. 그러면은 이 별의 위에서 쳐다볼 테니까 보자. 앞에서 쳐다보는 모습을 보면 별이 있는데 자, 이게 이렇게 돌아가죠. 네, 그럴 때 앞에서 보면 어떠니? 별 앞을 행성이 이렇게 통과할 때 요 가리는 현상들이 나타나잖아. 네, 그치? 이럴 때 쓰는 방법이야. 근데 자, 이걸 아래서 쳐다보면은 이게 행성의 공전 궤도면인데 이것과 수직이 되죠. 네, 이럴 때는 어때? 자, 밑에서 쳐다보면은 별이 가려지는 현상이 나타나 안 나타나?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 그냥 별이 이렇게 있으면 행성이 이렇게 삥 도는 것밖에 안 나타나잖아. 네, 그러기 때문에 쓸 수가 없다는 뜻이야. 자, 그래서 자, 수직인 때는 사용 못하지만 나란할 때가 가장 효과적이야. 그러면 선생님이 이 그림을 이렇게 이게 별이에요. 자, 이게 별인데
자, 행성이 이렇게 통과한다고 해보자. 통과할 때, 자, 이렇게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통과하겠죠. 자, 그럴 때 밝기가 어떻게 변하는지 봐봐. 자, 여기는 밝기가 쭉 밝았다가 들어가는 순간부터 어떠니? 점점 어두워지다가 그 다음에 쭉 어둡다가 그 다음 다시 튀어나오면서 밝아졌다가 그 다음 이렇게 다시 밝겠죠. 네. 자, 그러면 자, 요거를 결정하는 게 뭘까? 밝기 변화를 결정하는 건 바로 뭐겠니? 반지름이요? 행성의. 누구의? 행성의 반지름이 결정하지. 맞죠? 네. 그리고 또 이거 알아야 돼. 반지름이 2배가 된다. 그러면 가리는 면적은 몇 배가 돼? 어, 4배가 네, 네 되잖아. 배요? 네. 그래 면적이니까 4배가 돼. 그런 것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요걸 결정하는 건 뭐니 요거. 자, 요걸 결정하는 건 뭘까? 행성의 공전 속도. 네. 자, 공전 속도가 결정하죠. 자, 행성의 공전 속도를 공전주기라고 해도 돼요. 공전주기가 짧을수록 속도가 빠르잖아. 네. 자, 이런 현상을 가지고 행성의 유무를 판단하는 거야. 아,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은 행성이 있구나. 근데 밝기를 봐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게 하나 있고 또 여기에 뭐 이렇게 되는 게 있다. 그러면 이거는 행성이 몇 개가 있는 거지? 2개요. 이렇게 반복되면 행성이 2개구나. 이렇게 따지는 거야. 그랬을 때, 자, 이 행성을 A라고 하고 이걸 B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행성 A의 공전주기죠. 맞니? 네. 그렇게 따질 수도 있단 말이야. 자, 이게 식현상을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됐어요? 네. 그럼 이거 지울 거야. 지워도 됐죠? 네. 자, 두 번째가 도플러 현상이에요. 도플러 효과를 이용한다. 이거를 시선 속도 차, 시선 속도 차를 이용한다라고도 얘기를 해. 자, 그랬을 때, 자, 우선 2가지를 알아야 돼요. 자, 관측자로부터 멀어지는 빛. 자, 이거를 후퇴하는 빛이라고도 할 수 있어. 자, 관측자와 멀어지는 빛은 적색 편의가 나타나요. 네. 자, 적색 편이라고 하는 것은 또 뭐냐면은 파장이 길게 관측이 되는 현상이거든. 네. 그러니까 실제 빛의 파장보다 더 길게 관측되는 현상을 적색 편이라고 불러. 시선 속도를 적색 편이는 플러스라고 얘기한다. 시선 속도 플러스. 이게 적색 편의를 나타내는 거야. 그리고 자, 가까워지는 빛도 있죠. 자, 이거를 접근하는 빛.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자, 이거는 청색 편의가 일어나요. 자, 청색 편의가 일어나고 파장이 짧게 관측이 돼요. 파장이
쉽게 관측되는 현상. 자, 이거고요. 그 다음에 시선 속도는 자, 마이너스라고 표현을 하거든. 자, 그러면 도플러 효과가 요 도플러 효과를 이용하는 게 도대체 뭐냐? 이제 그림으로 한번 생각해 볼 거야. 자, 첫 번째 잘 보자. 별과 행성이 자, 별과 행성이 두 천체의 공통질량 중심을 중심으로 서로 공전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자, 행성과 별의 공통질량 중심을 중심으로 서로 공전할 때. 그런데 두 번째, 자, 공통질량 중심이 별에서 멀수록 별과 공통질량 중심이 멀수록 시선 속도 차가 크게 나타나요. 자, 그 얘기는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자, 질량이 크고, 행성의 질량이 크고, 별과 가까울수록, 자, 발견하기가 쉬워요. 시선 속도 차이가 크므로. 시선 속도 차가 커서, 자, 발견하기 쉽다. 자, 그런데,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별과 공통질량 중심이 멀게 된다는 뜻이거든. 그러면 별의 시선 속도 차이가 커져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관측자 시선 방향과 행성의 공전 궤도면이 나란할 때 가장 효과적이에요. 근데 수직일 때는 얘도 사용 못해요. 자, 수직일 때는 사용할 수가 없다.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이거를 선생님이 왼쪽에다 그림을 그릴 거예요. 그림으로 한번 설명해 보자. 자, 원을 두 개를 그릴 거거든. 잘 봐. 자, 이렇게 원 하나가 있고, 얼추 중심 정도 되나? 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요 점이 공통질량 중심이에요. 그리고 요게 별이야, 별. 그리고 바깥에가 행성이 도는 건데, 자, 요걸 T1이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행성은 T1 때는 여기 있어야 돼. 자, 공전 방향은 서로 같아야 돼요. 별이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 행성도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야 돼. 반드시야. 공전 주기가 같거든. 자, 그리고 여기가 T2라고 해보자. 그러면 행성은 여기 있을 때가 T2.
그 다음에 별이 여기 T3, 행성은 여기가 T3, 그 다음에 여기가 T4, 별은 여기가 T4. 이해됐니? 네, 자, 저렇게 도는데, 자, 봐봐. 만약에 여기에 원이 이렇게 된다면, 야, 여기에 바깥에 원은 이렇게 큰데, 안쪽에 원은 이렇게 조그매. 자, 이렇게 조그마다면, 자, 요게 별이 도는 거야, 요 안에는. 이 공통질량 중심이 별에 너무 가깝지? 네, 그러면 뭐, 어떤 차이가 생기냐면, 별이 움직이는 게 잘 관측이 안 돼. 네, 그럴 거 아니야. 이렇게 별도 큰 원을 그릴수록 관측이 훨씬 더 잘 되는 거거든. 그게 바로 별과 공통질량 중심이 멀수록 행성의 유무를 판단하기 쉽다는 뜻이거든. 네, 근데 잘 봐. 여기에서 지구가 여기에 있다고 해봐. 지구에서 이렇게 쳐다본다. 자, 쳐다볼 때, 자, 지금 선생님이 노란 선으로 이렇게 그은 게 이쪽 부분은 가까워지는 쪽이니? 네, 지구에 가까워지잖아, 별이. 네, 그랬을 때, 가까워질 때 접선 속도가 제일 큰 곳이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가, 자, 시선 속도가 마이너스고요. 마이너스의 최대값이 나와. 그리고 여기는 청색 편이가 나타나지? 네, 청색 편이는 접근하는 빛에서 나타난다 그랬잖아. 근데 이제 T2에서 봐봐. T2에서 T4까지 이렇게 돌아갈 때는 자, 지구에서 멀어지는 쪽이지. 네, 별은 멀어지지만 행성은 가까워져요. 그랬을 때 여기에서 최대값이 나오거든, 이렇게. 자, 이때가 시선 속도가 플러스예요. 적색 편이가 나타난다라고 불러. 자, 그러면 이거를 있지. 시선 속도 차이를 이용한 그림을 선생님이 한번 그려볼 거야. 요거는 지우자. 자, 지금 여기가 지구 방향이죠? 그치? 네, 자, 그랬을 때 시선 속도는 어떻게 그려지는지 봐봐. 자, 여기가 시선 속도라고 할 때, 자, 여기가 시간이에요. 시간축, 시선 속도. 이런 그래프를 그리는데, 자, 잘 보자. 여기서 이제, 자,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반복이 되거든? 네, 자, 그러면 이쪽은 시선 속도 플러스, 이쪽은 마이너스야. 네, 그러면 자 여기에서 각 위치를 나타낼 수가 있죠. 유점이 뭐 어떤 위치니 위 그림에서. 자 여기가 시선 속도가 최대값이 나오죠. 네, 여기가 T3가 되는 거야. 접선의 속도가 제일 빠를 때. 네, 그리고 그러면 여긴 T2, 여기가 T4가 되지요. 자 봐봐, T4부터 T2까지는 가까워진다 그랬지. 네, 그래, 여기가 T1이잖아. 그래서 여기가 T2잖아. 다시 여기가 T3, 그리고 여기가 T4.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뭐를 알 수 있니? 아, 요 행성이 어느 위치에 있고 또 별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알 수 있지. 맞아? 네, 네.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식현상을 이용할 수도 있다. 이용할 수 있다라고 써 있죠. 그리고 거기에 그래프를 그릴 수 있도록 빈자리 나오지. 58페이지에.
네. 자, 식현상도 이용할 수 있는데, 자, 저기 봐봐. 저 왼쪽 그림에서 행성이 별을 가릴 수 있는 위치는 어느 위치니? 자, 행성이 별을 가려. 어느 위치일 때 행성이 별을 가릴 수 있지? 어, T4잖아, T4. 자, 지구에서 이렇게 봐봐. 지구에서, 이 앞에서 지구에서 보면, 자, 행성도, 별도 이렇게 돌고, 행성도 이렇게 돌 때, 행성이 여기 있고, 별이 여기 있을 때, 이렇게 돌아가고, 얘도 이렇게 돌아가는데, 순식간에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으면 가려지는 거 아니야? 네. 어, 그게 T4의 위치란 말이야. 네. 식현상을 이용할 때는, 자, 밝기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변해요. 자, 이렇게 쭉 밝았다가 있지? 순식간에 어두워졌다가 순식간에 다시 밝아져. 왜 이런 그림이 그려지냐면, 자, 별과 행성이 순식간에 돌지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밝기가 순식간에 변하게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그러면 여기가 T4야.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 이렇게 네 등분하면 여기가 T1, T2, T3, 여기가 다시 T4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니? 네. 그래서 행성의 공전 주기도 계산할 수 있겠죠. 알겠지? 네. 자, 이게 바로 이 시선 속도 차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지워도 되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미세중력 렌즈 현상을. 미세중력 렌즈 현상을 이용하는 방법인데, 자, 첫 번째, 이거는, 자, 이거를 잘 들어야 돼. 자, 배경별이 멀리 있는 별이에요. 멀리 있는 별. 배경별의 밝기 변화를 이용하여 중심별은 가까운 별이에요. 중심별의 행성 유무를 따지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니까 배경별의 밝기 변화로 중심별의 행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진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알겠냐? 네. 자, 그런데 자, 배경별의 가장 밝은 때는 한 번 나타나요. 자, 반복되지 않아. 자, 우리가 식현상 같은 경우는 반복이 됐죠. 밝았다가 조금 어두워졌다가 다시 밝았다가 조금 어두워졌다. 그치? 네. 근데 이 배경별의 밝기는 가장 밝을 때가 딱 한 번 나타나. 그러다 보니까 반복되어 나타나지 않다 보니까 있지? 지속 관찰을 통해 알아내요. 통해 알 수 있다. 자, 지속적인 관찰을 해야만 알 수 있다는 뜻이야. 그러면 이 방법을 이용한 발견되는 수는 가장 적겠죠. 네. 왜냐면 우리가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계속 하늘만 쳐다볼 수 없잖아. 네. 그러다 보니까 저 밝은 때 한 번을 딱 관찰해야 되는데 계속 쳐다본다 이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미세중력 렌즈 현상을 이용해서 행성을 밝히는 거는 가장 숫자가 적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것도 있지. 자, 시선 방향과
관측자 시선 방향과 그 다음에 행성 공정 궤도면은 관계없이 관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직일 때도 사용 가능하고 수평할 때도 사용 가능하다 이런 얘기야. 알겠니? 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그림을 그리는데 이렇게 그릴 거야. 잘 봐봐. 여기가 지구예요. 여기가 지구가 있는데 여기에 먼 별이 있어. 이게 배경별이야. 잘 봐. 자, 앞에 아무것도 없이 이 배경별에서는 별빛이 지구로 이렇게 온 빛만 지구로 도달할 수 있지. 네. 지금 지구로 도달할 수 있는 빛은 이 빛밖에 없단 말이야. 네. 그런데 잘 봐. 요렇게 출발한 빛은 지구로 올 수 있니 없니? 여기에서는 아무것도 없으면 지구로 올 수가 없어.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출발한 빛도 지구로 올 수 있니 없니? 없어요. 없어요. 자, 그런데 있지. 자,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날 수 있냐면, 자, 잘 봐. 자, 여기에 행성을 거느린 별이 지나가. 앞에 별이 있어. 자, 이 별을 가까운 별, 이걸 중심별이라고 불러요. 알겠니? 네. 자, 그럼 잘 봐. 중심별이 그냥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중심별이 이렇게 이동을 해갈 거야. 이동. 이거를 이렇게 쓰고, 이걸 중심별이라고 하고, 이게 이동 방향이라고 하죠. 자, 그런데 잘 봐. 자, 이 별이 이렇게 지날 때는 있지. 자, 빛이 이 배경별에서 이렇게 출발한 빛이 이걸 지나면서 중력 때문에 휘어져서 이렇게 지구로 올 수 있어. 원래는 저 빛의 경로로 가는 거는 지구로 올 수 없지. 네. 그래, 여기서도 봐봐. 이렇게 출발한 빛도 이렇게 휘어지면서 지구로 올 수 있죠. 네. 그러면 지구에서 봐봐. 저 배경별에서 오는 빛이 더 많아졌지. 더 많아진 거 아니야? 아까 그냥 일직선으로 올 때보다? 네. 그래, 더 많아졌으니까 더 밝게 보인단 말이야. 이럴 때가 배경별이 최대 밝기가 나타나는 거야. 네. 근데 만약에 여기에 자, 중심별에 행성이 있다고 보자. 여기에 행성이. 알겠니? 네. 자, 그랬을 때, 자, 이제 여기에 설명을 더 쓰면 중심별에 행성이 존재하면은 배경별 밝기가 변화가 불규칙해져요. 자, 불규칙해지는데 자, 또 행성이 중심별에 가까울수록 더 이런 현상이 더 별빛의 떨림이 더 자주 발생하거든. 그래서 자, 두 가지 그림을 그릴 거예요. 자, X축은 뭐냐면 배경별 밝기고요. 배경별 밝기가. 자, 중심별에 행성이 없을 때. 그리고 Y축은 배경별의 밝기. 자, 배경별 밝기를 시간에 따라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변해요. 자, 아주 매끄럽게 이렇게 변해. 알겠니? 네. 자, 그런데 이제 중심별에 행성이 있을 때. 자, 중심별에 행성이 있을 때 배경별 밝기는
어떻게 변하냐면 자 이렇게 매끄럽게 변하다가 이런 데서 갑자기 툭 튀어올라 이렇게. 자 네. 그랬을 때 요런 피크 요게 불규칙해지는 요게 바로 행성 때문이거든. 네. 알겠니? 앞에서 나타날 수도 있고 뒤에서 나타날 수도 있고 그리고 행성이 여러 개라면은 이 피크 불규칙한 게 더 여러 개로 나타날 수 있겠죠? 네. 이게 바로 자 미세중력 렌즈 현상을 이용한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 배경별의 밝기가 별 주변을 지날 때 중력을 받아서 휘어지면서 렌즈처럼 굴절이 일어나죠. 이해됐니? 네. 요 그림이 거기에는 세로로 그려져 있을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마지막 방법으로 자, 직접 관찰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직접 관찰을 할 때 별이 너무 멀리 있으면은 사용하기가 힘들어.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자, 별이 지구에서 볼 때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는 별을 이용해서 구하는데 자, 별빛이 너무 강하죠? 네. 그치? 별빛을 차단하는 차단막을 설치한 후 관찰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직접 관찰하는 것도 역시 시선 방향과 행성 공전 궤도면은 상관없이 보여요. 행성 공전 궤도면은 관계없어요. 수직이어도 되고 수평해도 되고 다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선생님이 수직으로 도는 걸 한번 그려볼까? 이게 별이야. 행성이 이렇게 돈다고 보자. 이렇게. 자, 여기에 지구가 있어. 자, 그러면 지구에서 자, 저 별을 보는데 별 주변에 행성이 도는 거를 자, 별도 안 가리지? 네. 수직으로 도니까. 네. 그래. 가리지도 않는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에다가 차단막을 설치했다고 보자. 차단막. 자, 차단막을 설치하면 별빛은 못 들어오죠. 네. 근데 자, 여기에 행성이 여기 있다고 해봐. 자, 이 행성에 자, 봐봐. 별빛은 이렇게 부딪힌 다음에 이 별빛이 지구로는 들어올 수 있니? 네. 이렇게는 들어올 수 있잖아. 그러면서 저 별의 스펙트럼을 관찰할 수 있단 말이야. 네. 그렇게 해서 관찰하는 것을 우리는 직접 관찰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역시 저기에서도 행성이 질량이 크고 별에 가까울수록 이 행성의 유무를 알아내기가 더 쉬워. 됐습니까? 네. 이렇게 알아두면 돼요. 이게 바로 행성을 발견하는 방법이야. 외계 행성 발견 방법. 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에 이렇게 발견한 외계 행성에 외계 생명체가 살까? 어떻게 어떤 조건이 있을 때 살아갈까? 이걸 배우는 거거든. 네. 자, 그래서 이제 외계 생명체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자 발견한 행성에서 외계 생명체가 존재할 조건은 지구에 지금 현재 생명체가 존재하지. 네. 그러니까 이렇게 알아봐도 되겠네. 지구에 생명체가 존재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이런 조건과 비슷한 외계 행성에서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 내려도 되겠다. 그치? 네. 그래. 그래서 우리가 지구에 생명체가 존재하는 가장
유리한 증거들, 현상들, 그게 뭐가 있는지를 이렇게 배울 거야. 자, 지구에 생명체가 존재하는 이유는 뭘까? 자, 이런 것을 배워볼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가장 중요한 게 뭐니? 물이요. 어, 물이라고 하면 안 되고 액체 상태의 물. 자,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한다. 이게 가장 중요해.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생명 가능지대라고 부르죠. 네. 지금 현재는 1AU예요. 1AU.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가 1AU일 때 생명 가능지대에 지구가 속해 있어. 그런데 자, 현재보다 지구가 있지 5% 가깝잖아. 가까워지면 물은 무슨 상태로 존재할까? 어, 수증기요. 그렇지, 기체 상태로 존재하게 됐죠. 수증기로 존재한다. 그러면 생명 가능지대에서 벗어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지.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현재보다 15% 멀어지잖아. 네. 그러면 물은 뭘로 존재하니? 얼음이요. 고체 상태로 얼음으로 존재해요. 역시 그러면은 생명 가능지대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액체 상태 물이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굉장히 자, 물은 극성 물질이에요. 많은 물질을 녹이죠. 네. 녹여 운반하잖아. 자, 즉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혈액의 역할을 생각해 보면 돼요. 혈액은 노폐물이나 양분들을 녹여서 운반하는 역할을 하잖아, 혈액이. 네. 그래서 노폐물은 바깥으로 버리게 하고 양분은 각 세포로 공급을 하죠. 네. 이게 액체 상태 물의 특징이야. 극성 물질로 많은 물질을 잘 녹여. 그 다음에 자, 물은 비열이 커요. 비열이 크다는 얘기는 이제 체온 유지에 유리해. 자, 우리 동물들은 우리가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정원동물이라고 불러요. 네. 근데 우리가 좀 추운 데 갔다 그래서 체온이 갑자기 뚝 떨어지지 않지? 네. 그 이유가 우리 이 혈액의 대부분이 물인데 이 물의 비열이 크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자, 그냥 이제 나머지들은 읽어봐. 물은 증발열이 커요. 그리고 끓는 점도 높고 뭐 이런 특징인데 이거는 체온 조절에 유리하죠. 네. 그래서 우리가 더울 때 보면 몸에 땀이 나서 땀이 마르면서 주변의 열을 확 뺏어가니까 땀이 마를 때 시원해지지. 자, 이게 바로 생명 가능지대에서 액체 상태 물이 존재하는 경우에 생명체가 존재할 유리한 조건들이야. 자, 그런데 만약에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생명 가능지대가 존재할 수 있었느냐? 두 번째, 태양의 수명이 충분히 길어요. 태양의 수명이 충분히 길다. 자, 태양과 액체 상태 물이 존재하는 이유는 태양과 적절한 거리에 떨어져 있기 때문이잖아. 그치? 네. 근데 그렇게 떨어져 있는 거리에서도 태양의 수명이 충분히 길어야 돼. 약 90억 년 중에 90억 중 지금 현재 46억이거든. 그러면 태양의 수명이 충분히 길어야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다? 그게 왜 그럴까? 자, 이런 거죠. 자, 생명체가 출현한 후
진화하는데 필요한 시간적인 여유를 가질 수 있어. 시간적 여유가 있다. 그래서 생명체가 지구에는 존재할 수 있었다. 이런 뜻이거든. 근데 만약에 자 별의 질량이 태양보다 매우 크면 어떨까? 그럼 어떻겠니? 그러면 이 별 주변에 행성이 돌고 있을 때 이 행성 안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면은 자 별의 질량이 커졌으니까 별의 광도가 커지죠. 네. 자 생명 가능 지대는 별로부터 어떻게 돼? 멀어져요. 별과 멀어질 테고 그 생명 가능 지대 그 폭은 더 넓어져요. 생명 가능 지대의 폭이 더 넓어지는데 그러면 여기에서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자 별의 질량이 크면은 별의 진화 속도가 빠르다 그랬지. 네. 주결성에서 진화 속도가 빠르므로 생명체 출현한 후에 자 생명체가 출현 후 진화에 필요한 시간적 여유를 진화에 필요한 시간을 가질 수가 없어요. 시간을 가질 수 없다. 그러면 생명체는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없다라는 뜻이야. 왜 그러냐면 자 생명체가 진화하려고 하는데도 어때? 별은 이미 진화해서 폭발을 해. 그러면은 엄청나게 큰 에너지가 행성을 휩쓸 거 아니야. 네. 그러면 행성의 생명체는 당연히 존재할 수 없죠. 자 그런데 만약에 별의 질량이 태양보다 매우 작은 경우 매우 작은 경우는 어떠냐? 이 경우에 이때도 역시 이 별 주변에 행성이 있다면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느냐라고 해보면은 자 별의 광도가 작아지죠. 네. 자 광도가 작아 생명 가능 지대는 별과 가까워지니? 네. 맞아요. 가까워지고 그 생명 가능지대 그 폭은 좁아져요. 자 그리고 달과 같이 돼. 달과 같이. 자 달과 같이 된다는 말은 동주기 자전을 한다라고 불러요. 동주기 자전. 즉 이렇게 되는 거야. 별과 행성이 가까워졌죠. 네. 중력이 크게 작용해요. 별의 중력이 크게 작용하여 밤낮의 변화가 사라져요. 이걸 이렇게 쓰지 말고 공전주기와 자전주기가 같아져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밤낮 변화가 사라져요. 낮은 지역은 항상 낮이야. 근데 밤인 지역은 항상 밤이야. 그러면 자 별빛을 받은 지역은 항상 낮으면서 온도가 계속 올라갔어. 그래서 되게 뜨거워. 근데 햇빛을 못 받는 쪽은 어떠니? 온도가 막 마이너스 100도, 150도까지 내려가. 생물체가 살기가 어렵겠지. 네. 이게 바로 태양의 수명이 충분히 길다는 조건 때문에 지구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슬슬슬 읽어봐도 된다. 세 번째. 자, 적절한 두께
대기가 있죠? 그래서 어떠니 거기에 쭉 읽어보면 어떻게 돼? 적절한 온실효과를 일으키고 동식물에 필요한 산소를 공급하고 운석과 충돌하는 걸 막아주고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유해한 자외선도 차단해주고 그런 말이 써있지? 네. 그건 그냥 읽어보면 되잖아. 적절한 두께 대기가 있기 때문에 자 생명체가 존재하기가 유리해. 그 다음 네 번째 또 자전축 경사각이 있어요. 자, 지구는 자전하는데 자전축 경사각이 있어. 이게 계절 변화가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지구에는 계절 변화가 있으니까 어떠니? 계절에 따라 피는 꽃도 다르죠. 네. 생태계가 다양해진다는 뜻이거든. 생태계가 다양해져요. 자전축 경사각 때문에 계절 변화가 있어.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자, 또 뭐가 있냐면 조력 에너지가 있어요. 자, 이거는 달과 태양 인력에 의한 에너지야. 자, 그리고 이거는 밀물 썰물의 원인이죠. 네. 자, 밀물 썰물의 원인이 되는 조력 에너지가 있어. 그래서 이거 해양 생태계가 다양해지는 거야. 자, 밀물일 때, 그 다음에 썰물일 때 해양 생태계가 매우 다양한 게 유지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위성인 달이 있어. 자, 달이 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자전축 경사각을 안정하게 유지를 시켜요. 그게 달의 역할이에요. 없으면은 이 자전축이 불안하다. 그래서 막 더 많이 휘었다가 순식간에 더 휘었다가 더 똑바로 섰다가 막 할 수 있어. 그러면 지구에 사는 생명체는 막 어마어마한 타격을 입겠죠. 그 다음에 공전궤도 이심률이 작아서 그래서 자 연교차가 작아요. 그 다음에 자 또 뭐가 있냐면은 자 세차 운동을 하거든. 공 이거 우리 2단원에서 다 배웠었죠? 네. 그러니까 그냥 알기 쉽게 세차 운동을 한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지구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됐니? 네. 그래. 그러면은 자, 외계 행성 발견한 다음에 그 외계 행성에 외계 생명체가 살고 있느냐 없느냐를 알아보는 방법까지 여기까지 해서 배울 거야. 자, 여기까지 우선 질문. 괜찮아요. 자, 질문 없냐? 네. 자, 질문이 없으면 이제 뒷장에 한번 넘어가 볼까요? 거기 보면은 이제 외부 은하에 구분하는 게 나오거든. 네. 허블의 외부 은하 분류예요, 분류. 오늘은 자, 거기에서 이제 충돌 은하까지만 선생님이랑 수업할 거야. 네. 자, 그러면은 이제 허블의 모양에 따른 은하의 분류예요. 자, 요것만 알면 돼. 자, 여기서 그게 가장 중요해. 자, 그런데 나머지 봐봐. 외부 은하라는 건 뭐야? 우리 은하 바깥에 있는 은하를 외부 은하라 한다. 뭐 이렇게 나와 있죠. 네. 그리고 허블의 은하의 분류는 뭐에 따라서 분류한다 그래서 모양. 모양에 따른 분류야. 모양에 따른. 근데 여기서 이런 말은 틀리는 거야.
자, 타원 은하가 점점 나선 은하처럼 변할 수 있다. 또는 타원 은하가 진화하면 타원 은하가 진화하면 나선 은하가 된다. 그럼 맞을까? 아니요. 아니지. 자, 허블의 은하의 분류는 관측을 했더니 이런 모양을 가진 은하들이 있어라고 은하를 분류한 것뿐이야. 네. 알겠죠? 그래서 네. 은하는 절대 모양이 변하지 않아. 자, 그랬을 때 은하에는 자, 이런 은하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부터 자, 이렇게 가장 납작하게 보이는 이 제로부터 해서 이 세븐까지 요거를 타원 은하라 불러. 타원 은하. 그 다음에 가서 있지. 자, 중심에서 뭔가 이렇게 튀어나오려고 하는데 이거는 시험 문제에 안 나와. S 제로형이라고 불러. S 제로. 이건 안 나와. S 제로는. 네. 근데 이렇게 올라가서 정상 나선 은하라고 하는 거에는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 잘 봐봐. 중심이 됐다 커. 중심이 크고 팔이 굉장히 많이 휘감겨 있어. 이렇게. 자, 이렇게 팔이 많이 휘감겨 있는 거를 SA형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중심이 조금 더 작아져. 그 다음 팔이 감겨 있긴 한데 조금 느슨해졌어. 이거를 SB형. 그 다음에 중심이 제일 작고 그 다음에 팔이 거의 감겨 있는 게 없을 경우 SC형이라고 불러. 이 세 가지를 정상 나선 은하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막대 나선 은하. 자, 막대 나선 은하도 역시 중심이 크고 거기에서 중심에서 막대가 나와요. 가로지른 막대에서 나선 팔이 휘감겨 있어. 굉장히 많이. 자, 이렇게 휘감겨 있는 이거를 SB의 A형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 자, 중심이 좀 작아졌고 그 다음에 막대가 나온 다음에 팔이 휘감겨 있는데 조금 느슨하게 이거를 SB의 B형. 중심이 제일 작고 그 다음에 막대에서 휘감겨 나온 팔이 이렇게 될 경우는 SB의 C형으로 분류를 해요. 그리고 맨 마지막 모양이 불규칙한 은하. 자, 이렇게 나누는 거야.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모양에 따른 분류 요거만 배우면 돼요. 자, 첫 번째 타원 은하. 타원 은하는 있지. 첫 번째 납작한 정도에 따라 납작한 정도에 따라 이제로부터 해서 E7까지 분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타원 은하는 늙은 별, 자, 저온의 별, 붉은색 별이 많아요. 자, 그러니까 나이를 많이 먹은 별들이라 그랬지. 네. 성간물질이 거의 없어. 거의 없어. 자, 성간물질이 바로 별이 되는 물질들이지. 네. 그러면 성간물질이 거의 없으니까 별 탄생이 있어 없어? 없어요. 네, 탄생이 거의 없어요. 자, 이게 바로 타원 은하에 대한 설명이에요. 별거 아니잖아. 그 다음 두 번째 나선 은하. 자, 나선 은하는 자, 중심 크기 밝기와
나선 팔의 감긴 형태와 막대 유무로 나눌 수가 있죠. 맞니? 네. 그걸로 구분해요. 자, 우리 은하는 막대 나선 은하예요. 자, 그런데 이 나선 은하는 있지, 중심은 붉은 별, 붉은 별, 저온의 별이 많아요. 그리고 나선 팔에는 성간 물질이 많아요. 자, 성간 물질이 많으니까 별이 탄생하는 곳이죠. 네. 별이 탄생한다. 그러면 나선팔은 푸른 별, 고온의 별, 젊은 별이란 뜻이 젊은 별이 많다는 얘기지. 맞아요? 네. 그리고 나선 은하는 은하 중 가장 많아요. 됐습니까? 네. 자, 세 번째가 불규칙 은하. 자, 불규칙 은하는 말 그대로 모양이 불규칙해서 R로도 표시라는 게 불규칙 은하예요. 그리고 얘네들은 또 성간 물질이 많아. 자, 성간 물질이 많다 보니까 자, 젊은 별, 고온의 별, 푸른색이 많겠죠. 네. 그리고 별 탄생이 많아요. 자, 이렇게만 알아두면 되겠다. 됐습니까? 네. 자, 이거는 지금 모양에 따른 허블의 분류라 그랬어요. 모양에 따른 분류. 근데 그 다음 나오는 게 뭐냐면 특이은하야. 특이은하. 자, 특이은하는 허블의 은하 분류에 안 들어가요. 자, 그럴 때 첫 번째 전파은하. 자, 전파은하는 어떤 게 전파은하냐면 자, 일반 은하보다 매우 강한 전파를 발생해요. 발생하는 이런 은하를 전파 은하라고 불러요. 그래서 일반 은하보다 전파가 뭐 수십만 배 막 이렇게 방출이 되는데 자, 이 전파 은하는 이게 중요해. 가시광 영역으로 관찰 시 무슨 은하로 관찰이 되니? 타원은 아요. 타원 은하로 관찰이 돼요. 자, 타원 은하로 관찰이 되는데 전파로 관찰 시 자, 로브 Z 중심이 자, 나타나요. 자, 그랬을 때 자, 로브는 뭐냐면 강한 전파를 발생하는 주머니 모양 같은 거야. 그 다음에 자, 여기에 Z라고 하는 것은 또 뭐냐면 로브와 중심을 잇는 물질이나 별이 아니에요. 물질이나
에너지의 흐름을 우리는 Z라고 불러. 자, 그 다음에 이 전파 하나는 있지, 중심에 블랙홀이 있을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전파로 관찰하면 이렇게 주머니 모양의 이게 로브야. 그 다음에 여기에 핵이 있는데, 자, 양쪽을 잇는 Z가 이렇게 아주 양쪽에 Z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Z란 얘기예요. 자, 거기도 그림 그렇게 나와 있지? 네, 그게 바로 전파 은하에 대한 특징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이 은하는 세이퍼트 은하예요. 세이퍼트 은하. 자, 세이퍼트 은하는 굉장히 넓은 파장 영역에서 흡수선이 나타나요. 자, 그래서 그 그림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파장인데 흡수선이 여기에 뭐 이렇게 나타나고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죠. 맞네? 네, 굉장히 넓은 영역에서 나타난다는 얘기야, 파장이. 그리고 이 세이퍼트 은하는 역시 가시광으로 가차없이 무슨 은하로 보여? 나서는 알. 나선 은하로 관찰돼요. 그리고 이 세이퍼트 은하는 있지, 전체 광도에 비하여 중심 광도가 매우 커요. 매우 크다. 그리고 얘는 있지, 역시 중심에 자, 블랙홀이 있을 것으로 추정이 돼요. 있을 것으로 추정. 자, 이게 세이퍼트 은하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특이 은하 중에 무슨 은하가 있냐면 퀘이사라는 게 있죠. 네, 퀘이사. 자, 퀘이사. 자, 이 퀘이사는 별처럼 보이지만 은하예요. 하나의 별처럼 보여. 그런데 별이 아니고 수많은 별들이 모여있는 은하이다. 그리고 있지, 이 퀘이사는 매우 멀리 있어요. 그래서 적색 편이가 매우 크게 나타나. 자, 적색 편이가 매우 크다는 얘기는 후퇴 속도가 매우 빠르다 이런 뜻과 같아요. 지구에서 보면은 후퇴 속도, 이 K사는 지구로부터 계속 멀어지는데 그 멀어지는 속도가 되게 빠르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네, 자,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야. 전체 밝기에 비하여 중심 밝기가 밝기 비가 매우 크다. 그 다음에 있지. 얘는 중심에 역시 블랙홀이 있을 것으로 추정이 돼요.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 자, 선생님도 지금 거기에 써 있는 순서대로 읽는 게 아니고 선생님 그냥 쭉 알고 있는 거 순서대로가 아니야. 막 이것저것 알고 있는 거 다 쓰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 충돌은하.
자, 충돌을 하는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 자, 요게 충돌 은하예요. 자, 얘네는 서로 가까워지죠? 네, 가까워짐으로 청색 편이가 나타나겠다. 맞니? 네, 청색 편이가 나타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충돌은 은하끼리 충돌을 해도 있지, 별 간의 충돌은 나타나지 않아. 충돌은 없다. 일어나지 않는다. 자, 별끼리는 왜 충돌하지 않는지 알아? 별 간의 거리가 매우 멀어요. 생각을 해봐. 태양계에서도 별 하나밖에 없잖아. 그치? 태양이라는 별 하나밖에 없고 이 태양과 다른 별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리 있죠. 왜 그러냐면 우주 공간에 흩어진 성간 물질이 모여서 별이 되는데 그 성간 물질이 중력에 의해서 어마어마하게 한 곳에 모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주는 텅텅 빈 공간하고 똑같아져. 근데 별 간의 충돌은 일어나지 않지만 자, 성간 물질 간에는 충돌이 일어나죠. 그러면 별이 생기거나 별이 생기기도 하죠. 그러면서 은하 모양이 변할 수도 있어요. 그냥 통과해 쭉 은하와 은하가 서로 충돌해서 통과했다가 멀어질 수도 있지만 성간 물질들의 충돌로 별이 생기거나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어. 자, 이게 충돌 은하야. 됐습니까? 네, 이것까지 해서 특이 은하까지 끝났어요. 질문. 괜찮아요.